이번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고위급 접촉의 의미와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또 강석승 서울교대 외래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네. 자, 먼저 어제 이제 남북 고위급 접촉, 먼저 합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연구관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합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애정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남북 상호 간의 비방 중상을 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향후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남북 관계 재 문제를 협의하겠다. 이 세 가지인데 일단은 합의 내용으로 볼 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 작년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그 전쟁 선언을 하고 말이죠. 뭐 남북 그 정전협정을 무효하는 선언을 하고 이러한 그 대립 국면에서 올 초부터 북한이 그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계속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내세웠거든요. 네. 이 일환으로서 일단 그 이란 합의를 했다는 데는 상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이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일련의 행태로 볼 때 과연 이러한 합의가 지켜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도 뭐 일단은 그 유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번에 열렸던 고위급 접촉이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남북 간의 그 회담으로서는 근 7년여 만에 이루어진 거고 네. 또 이 2차 접촉이 이루어지기 바로 이틀 전인 1차 접촉까지만 해도 상당히 난항을 거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산가족 상봉 일자를 확정받은 상황에서 특히 이산가족분들을 비롯해서 이 국민 모두가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의구심과 함께 우려하는 마음도 상당히 컸지만 네. 결국은 어저께 우리 그 대표께서 발표하신 대로 일단은 이산가족 상봉은 그 예상대로 실행할 것이다. 그리고 세 가지 합의상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북한이 기본적인 행태가 이제껏 쭉 지켜봐 올 때 합의를 하고도 번복을 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네. 앞으로 20일까지 일단 이산가족 상봉이 관건이 되니까 네. 그 차분하게 우리 준비를 하면서 북한적 행태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북한이 며칠 전만 해도 이산가족 상봉과 그 한미 군사 연습을 연계해서 지금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 첫 만남에서는 큰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틀 만에 이렇게 180도 변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 북한의 그 수령유일 독재 체제의 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제 1차 남북 접촉 결과를 보고받고 네. 북한의 최고의 존엄이라는 이른바 김정은이가 지시를 한 거죠. 합의해줘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지금 앞으로 남북 관계 소리가 이 북한 이 권력의 속성을 잘 봐야 되는데 네. 이런 그 유일 그 체제에서 누가 그에 대해서 쉽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그 장성택마저 지금 이제 숙청한 마당에 네. 감히 그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이가 지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 의견을 내세우게 되면은 반당 반혁명 문제로 몰려가지고 네. 가차없이 처벌받는 이러한 이제 그런 경직된 풍토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 합의해줘라. 라고 하니까 하루 만에 그냥 다 합의를 하고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왜 김정은이가 합의를 해주라고 했느냐 하는 그 이제 그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첫째는 그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또 압박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속되고 있고 네. 그 두 번째는 장성택 처형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이 김정은의 포악한 이미지라든지 반 그 소위 그 인권적 이미지가 널리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김정은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이미지를 평화 이미지를 그 대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준 건데 아까 우리 강 박사님도 말씀했지만 그 이산가족 상봉이 5일 남았지만은 네.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수라는 게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북한은 이제 지금 우리 선발대가 오늘 지금 저 금강산으로 떠났는데요. 네. 그 지난번 추석 상봉을 앞두고도 이산가족 상봉 장소라든지 절차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북측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제안을 하면서 결국은 이 남북관계 이산가족 상봉의 책임을 파탄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면서 네. 해온 것이 일반적인 행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 전체적인 큰 틀이 아니라 그 잦은 그 절차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이미 이제 그 큰 틀에서 접촉에 합의를 했고
또 김정은 지시이기 때문에 아마 20일 상봉은 애정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닷새 네. 남았습니다만 뭐 변수가 남아 있을 거라고 네, 보십니까? 변수는 아직 상존하고 있고 네. 북한 뭐 우리가 변수를 얘기할 때는 멀리 소급할 필요가 없이 작년 상황만 우리가 돌이켜봐도 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작년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을 계기로 해서 하기로 하자 해놓고 나흘 만에 일방적으로 불발시킨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숱하게 많이 있는데 아무튼 조금 전에 그 배경이 뭐냐? 네. 그러니까 우리 저 키 리졸브하고 그다음에 독수리 연습을 자꾸 걸고 들면서 네. 자꾸 이산가족 상봉하다가 갑자기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 박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적인 변수는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 내부 분위기가 되겠고 또 국제적인 변수는 또 존 케리 국무장관이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박 대통령도 만났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도 만났고 그런 것도 변수가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이 대표단들이 12일 날 1차 접촉을 하고 네. 보통 때 같은 평양으로 귀환을 했을 텐데 귀환을 하지 않고 개성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 다음날 즉시 또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걸 놓고 볼 때는 이 김정은의 그 말 한마디가 거기에서는 뭐 지상 과제와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김정은이가 뭐 우리 사회자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년사에서 이 남북 관계 상당히 그 개선에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 일꾼들, 특히 통전부 요원들은 또 국방위원회 뭐 대표단이라고 그러지만 국방위원회 대표단 또는 통전부 요원이든 간에 이들은 그네들이 책임 일꾼으로서 김정은의 말 한마디를 어떻게든지 관철해야 된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김정은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 중에서 남북관계 개선 과업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해당 일꾼으로서 말 한마디를 어떻게 실천하고 이행해야 되는 아주 중압감을 갖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관철을 해서 무언가 보여줘야지만 김정은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번복을 한 거고 그 이면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시를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관철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묵시적인 또는 암시적인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번복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남북은 또 그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북한이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상징적인 건데요. 이게 김정은이가 남북관계 개선을 내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상호 비방 중상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실제로 그 2000년에 1990년에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보면은 제3조에 그 남북은 상호 비방 중상을 금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인데 이 상징적 의미 이외에 뭐가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 소위 그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에 대한 우리는 비방 중상이 아니지만은 있는 네. 실체를 그대로 밝히는 거지만은 북한의 현실을 이걸 했을 때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하다는 거죠. 자, 확성기 방송은 지금 중지되었지만 만약에 확성기 방송을 만약에 재개하게 되면 북한의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게임이 안 되거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 민간 단체에서 보내는 대북 그 삐라살포입니다. 삐라살포가 북한의 이제 상당한 지역에 번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북한 주민들이 몰랐던 새로운 북한 그 김정이라든지 북한 수립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행태가 폭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최고 존엄에 대한 큰 누가 되는 거죠. 북한 그 당 지휘부 입장에서는 네. 이러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려돼 가지고 하고 그 이면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만큼 북한이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좀 각인시키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교수님, 사실 그 정부가 민간단체나 언론이 북한을 비판하는 거를 뭐 억지로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북한에게 조금 빌미를 주진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뜻 떠오르는 게 어저께 우리 대표께서 기자 브리핑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뭐 언론 없는 정부, 뭐 정부 없는 언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쓰셨는데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북한 측이 우리 언론의 행태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분단 60년이 넘는 동안에 언론의 특성을 잘 모르고 매번 회담 때마다 주요 대화 때마다 이 언론을 구실로 해서 북한이 회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중단시키거나 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네. 적어도 어저께 나왔던 대표단들은 언론의 특성은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에서 복무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를 거의 그대로 앵무새처럼 받아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저께 설령 우리 대표께서는 북측 대표들이 좀 이해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해를 하면서도 상부의 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몇 가지 예가 있지만 아까도 자료 화면을 보니까 잠깐 나온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할아버지나 아버지 같은 어른들 앞에서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운다거나 또 임산부 애들이 있는데 담배를 피우고 또 애육원에 들어가서 구두를 신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보면은 30대도 안 된 이 젊은 지도자가 저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네. 북한에서는 일단은 그 예수와 같은 하느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식 잣대로 재면 안 되고 네. 북한식 잣대로 돼서 그래서 심중하게 뭐 이해를 했다라고 대표께서 말씀하시지만 이해하고 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남북 관계의 진척에 있어서 하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 덧붙이면요. 네. 이 남북이 각종 접촉의 회담을 할 때 북한식 대표단이 자기 최고 존엄에 대한 이런 비방 중상을 갖다가 멈추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네. 돌아가서 당 쪽으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존엄을 남조선이 비판하는데 네. 이걸 금해달라는 얘기는 모든 회담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입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자, 이번에 또 합의 내용을 보면은 남북이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또 하기로 지금 합의가 돼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에 고위급 접촉을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 이러한 그 소위 그 남북 관계 화해라든지 평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임한다고 보면은 그것은 이제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네. 북한이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을 때는 분명한 상하는 대가를 바랍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아마 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 안정적인 달러를 좀 벌여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북 쌀 지원하고 그다음에 비료 지원 문제 이런 문제 그다음에 각종 그 5.24 조치 이후에 북한에 대한 각종 민간급 대북 지원이 상당히 지금 그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네. 대한 대대적 지원 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제 아마 논의할 겁니다. 네. 논의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 천안함 폭침으로 이루어진 그 5.24 조치에 대한 해제를 아마 북한이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남북 관계 전반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이 박근혜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제 가동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 조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앞서서 북한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부분을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대표단이 1차 접촉이 있은 뒤에 평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또 그 일부에서는 너무 이틀 만에 180도를 바뀌었기 때문에 좀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는 뭐 저 일단은 이번에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네. 이제 우리 언론 보도라든가 또는 이 정부 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8일 날 제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제의 과정에서 북측에서 줄곧 얘기하는 게 비공개로 하자라고 요청을 했지만 우리 정부가 투명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네. 공개를 했다 이렇게 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런 그 북측에서는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공개로 전환했다 하는 것은 북측이 비공개로 전환했을 때는 무언가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뭐 오비일약이라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해석할 수 있겠는데 물론 그 첫 번째 접촉에서 근 14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2차 접촉까지 하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을 합의를 했고 협의를 했고 했는데 어저께 발표한 건 달랑 3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농축에서 물론 얘기를 했겠지만 그 이전에 수석 대표 접촉이건 뭐 공동으로 협의를 했건 간에 물론 있겠죠. 그래서 그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게 궁금증을 갖다 불러일으키는데 뭐 언론에 그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설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 가지 네. 소설을 많이 쓰지만 일단은 북한은 우리가 희화화의 대상이 아니고 또 북한은 우리가 소설을 쓸 정도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정부 당국의 발표를 믿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항상 강조하시지만 북한이 제안하는 거 이번에 제안도 뭐 중대 제안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위장 평화 공세 일환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북한을 요즘 제가 TV를 보고 저도 이제 국군 방송에 북한의 오늘이라는 프로를 진행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 제가 추천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데 나오는 분들을 보면은 북한을
우리가 막 얘기하는 그런 희화화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네. 일단 북한을 진단할 때는 정확한 지식과 또 거기에 전문적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야지 네. 이게 뭐 지나가는 대상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 당국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신중을 좀 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제 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그 합의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북한 대표단을 국방위원회 대표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와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직접 만난 것이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두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제 이제까지 그 북한은 그 남북 대화를 그 당의 통일전선부에서 전담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조평통 부위원장들이 나와서 하고 이제 통전부 부부장들이 왔는데 이번에 이제 국방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뭐냐면 2009년에 북한이 대남 공작 기구를 전면 개편하면서 네. 그동안에 당에서 가졌던 이 대남 공작권, 전략권을 군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군에다가 국방위 직속으로 이 정찰 총국을 놓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국방위원회가 이 군이 대남 전략권, 대남 대화권까지 군이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통전부가 상대적으로 이제 역할이 축소가 되고 국방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번에 그 대표로 나온 국방위원회 정책부장이라는 게 뭐냐면 국방위원회의 정찰총국의 정책국 소속입니다. 네. 정책국에 소속된 그 대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남북 대화도 군에서 정찰총국에서 직접 관할하고 특히 이제 그 북한의 헌법상 이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최고 지도기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북 대화의 쉽게 말하면 남북 대화 실세화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위급 접촉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산가족 상봉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 좀 개선이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남북관계 개선의 관건은 일단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네.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앞으로 그것에 힘을 받아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또 뭐 여타 그 남북 간의 협력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짜 합의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